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지 않고 지금 화면 녹화만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막바로 나온 공시 때문인데요. 이 공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리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오전 중에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꽤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죠. 언제 실적이 반등하나 언제 주가가 반등하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따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 자체에 대한 정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유상증자, 그것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화면부터 가실게요.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공시를 제가 띄워놨고요. 첫 번째로 위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신주 발행 주식수가 몇 주가 되는지 항상 유상증자에서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공시된 대로 보니까 증자 전에 기존의 발행 주식 총수는 한 3억 6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1억 4천만 주 정도 발행이 돼요. 그래서 증자하고 나서는 주식수가 약 5억 주 정도 로 늘어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식수 자체는 한 40%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계산이 되고, 한 주당 가치, 제가 항상 유상증자 결정이 났을 때는 한 주당 몰려 들어가는 기업의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희석률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29%, 한 30% 정도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어디에 쓰고 싶어서 이렇게 주식 수를 늘리는 거냐라고 해서 보면 밑에 자금 조달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 자금으로 한 4,100억 원 정도, 운영 자금으로 5,500억 원 정도, 채무 상환 자금으로 한 4천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계산기로 더해 보니까 한 1조 3,600억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상증자가 일단 자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시설 자금을 위한 용도로 쓰일 때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할 때 들어가는 그냥 판관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거 들어가는 자금하고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에 쓰이는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 점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여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상증자 방식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보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받았을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기존의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넋놓고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LG 디스플레이는 주주 배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을 통해서 실권주가 나오면, 즉 청약이 100%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반 공모를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주 발행가액을 보셔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올 주주들한테 들어올 유상증자에 참여할 유인을 주기 위해서 현재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30% 사이에서 할인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주주 배정을 먼저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손해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공시한 바에 따르면 9,550원에 발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시가 뜨자마자 조금 주가가 출렁이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봤어요. 어제 종가가 12,310원에 장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율 한 22.4%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유상증자 할인율이랑 거진 비슷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캡처해드린 유상증자 공시 그 밑에 가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돼서 할인율을 얼마를 적용했느냐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자 국면인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적자이길래, 어느 정도 회사 상황이 안 좋길래 이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항상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때는 재무구조, 즉 재무 상태표를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회계 용어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 중에선 항상
현금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적자가 나서가 아니다. 내가 현금이 없어서 빚진 돈을 못 갚을 때 망한다. 그래서 현금 관리가 가장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조금 빠르게,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제가 골라봤어요. 그럼 왼쪽부터 보시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건 그대로 현금 들고 있는 거고, 금융기관 예측은 그냥 뭐 예적금 가입한 정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쉽게. 매출 채권은 기업이 물건을 외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업의 뭐 경영 사이클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1년 안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조 3천억 원은 회수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펀드나 채권 이런 거 사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금방 해지하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모친 자산들을 쭉 더하면은 한 6조 9천억, 7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말 9월 30일 기준으로 빠르게 현금할 수 있는 자산들의 총 합계는 7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더하셔야 되냐면 LG 디스플레이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현금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현금을 하면서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 흘러 들어올까를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제가 띄워드렸고요. 여기 지금 39개 3분기가 올해 3분기예요.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3분기 동안에 1조 2천억 들어왔으니까 이걸 대충 연율화를 하려고 하면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얼추 한 1조 6천억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상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 드려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빠르게 현금화 가능한 게 한 7조, 그리고 올해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한 1.6조 정도 되니까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6조 정도의 현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6조만 놓고 보면 되게 현금 많이 가지고 있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갚아야 되는 돈도 많을 거고 장사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현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차감하고 나야 이 기업의 현금적인 여유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LG 디스플레이의 부채 내역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동 부채 중에서 사실 나머지 부채들은 볼 필요는 없고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차입금은 LG 디스플레이 재무제표에는 지금 금융부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금융부채, 즉 은행 차입금이 얼마인지를 보면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제가 반올림 할게요, 숫자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장기 차입금 중에서요. 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유동부채로 넘어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요. 만기가 되게 길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들어와서 와 우리 이제 내년 안에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금액들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고, 주석에 가셔서 장기 차입금의 내역을 보시면 장기 차입금 중에서 유동성 대체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얼추 2조 정도가 지금 떠 있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2조는 이미 여기 유동부채, 금융부채에 아마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얼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충 쳐보면 1년에 장기 차입금에서 내가 1년에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부채, 유동차입금으로 넘어가는 액수가 대략 1조 2천억에서 2조 사이다. 뭐 올해 3분기라고 감안을 하면 사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가정을 해볼 거냐면 얼추 장기 차입금에서 단기로 넘어오는 게 대충 한 2조 정도 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정말 가정치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수적으로 보여해야 되는 현금을 저희가 사실 재무학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이론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요 위에 박스 제가 계산해 둔 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지금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만 듣고 가실게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기 OP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 현금 전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장사하면서 우리 보통 현금이 묶인다고 표현을 하죠. 뭐 내가 재고에 현금이 물릴 수도 있고 외상으로 팔아서 고객이 현금 결제해주기 전까지도 현금이 실질적으로 묶인다고 봐야 되고, 그 전체 묶이는 기간을 우리가 뭐 영업주기 혹은 현금 전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해볼 수 있냐면 제가 LG 디스플레이의 손익계산서에 가서요, 전체 영업비용, 매출 원가, 판관비, 연구개발 비용을 지금 더한 겁니다. 더했더니 한 16조 6천억 정도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대략 어떤 계산을 해볼 수 있냐면 16조 6천억을 9로 나눠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영업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현금이 묶이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 줄 수 있냐면 LG 디스플레이는요, 적어도 항상 20일 동안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현금이 빵꾸가 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20일 동안 영업 비용을 한 1조 3천억 정도를 쓴답니다. 그럼 이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현금인 거예요. 앞에서 차입금 분석한 거랑 더해서 1.3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장기 차입에서 연내 상환할 금액으로 넘어오는 게 대략 2조라고 가정했었고, 당장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한 5조 5천억, 그리고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한 1조 3천억이에요. 그럼 쭉 더해보면 8조 8천억이거든요. 자,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한 8조 6천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을 포함해서 1년 동안 꼭 필요한 현금이 한 8조 8천억 된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미 지금 LG 디스플레이는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 기업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건 추가 차입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더 빌려가지고 뭔가 안정화를 하면서 지금의 적자 국면에 빠질 때까지 우리 흔히 말해서 존버하는 거죠. 근데 제가 FN 가이드에서 LG 디스플레이의 부채 비율을 가져와 봤는데 부채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조금 낮아졌어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22년도, 23년도 오면서 점점 더 높아졌어요. 이미 부채 비율이 300%가 넘기 때문에 추가 차입은 조금 부담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남은 선택이 주주들한테 돈을 땡기는 유상증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차입금을 땡기기에는 정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조금 선을 벌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좀 분석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재무학적인 판단이라 조금 어렵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굉장히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서식이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흐름표를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기업이 뭐 나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그래요. 자, 현금 흐름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장사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거는 보통 이제 공장을 얼마나 짓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쓰고 있느냐 보시면 되고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채권을 발행을 했다거나 차입금을 땡겼다거나 하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뭐 배당을 했다라거나 하면은 현금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 21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20년도도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고 21년도는 장사에서 한 5조 7천억을 벌었고 공장 짓는데 4조 2천억 정도를 썼고 그리고 이제 빚 갚는데 한 2조 4천억, 한 2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썼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장사에서 3조 법니다. 근데 투자는 6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돈을 빌렸어요. 거의 2조를 빌렸습니다. 제 마우스 따라오세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장사에서 1조밖에 못 벌었어요. 디스플레이 지금 어렵다며요. 그리고 공장은 또 계속 지어야 된대요. 2조 정도를 지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를 또 빌려와야 돼요. 이미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더 차입을 하게 되면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여기가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결국에 기업이 추후 경영을 할 때 불리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얘를 줄여라. 장사해서 돈도 못 버는 애가 투자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요. 디스플레이는 완전하게 장치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장사를 계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약간 성격이 반도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의 유출,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이 유출을요. 포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성장을 쉬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장사할 때 돈을 못 빌리니 재무 활동으로 현금을 땡겨야 되는데 차입금을 더 이상 땡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안 남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정리드려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물론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유상증자를 제가 뭐 지지하거나 주주 여러분들께서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거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언제쯤 얘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했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주로 생산하는 대형 OLED 패널이 시장이 그렇게 전방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TV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TV라는 게 굉장히 교체 주기가 긴 산업이라서 한 번 산업이 이제 사이클을 돌면은 그 다음 호황기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 쪽으로 조금 사업 영역을 메이저로 확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업현금 흐름 유입이 조금 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계속 빌렸어야 했는데 이미 그동안 많이 빌렸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주주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